안녕하세요. AI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김종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네스를 먼저 개발하자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하네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야생마와 같아서 고삐를 채워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는 하네스를 잘 구축하면 개발이 더 편리하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것이 전공 지식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하네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클로드 코드 만들기 하고 플랜 모드 그리고 훅 기능 하고 스킬 기능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클로드 코드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플랜 모드로 대화하는 방식, 훅 기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로드.md 파일입니다. 하네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의 루트에 넣어 놓으면 매 세션이 자동으로 읽어오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언어라든지 버전, 작업 방식 같은 것들 서술해 놓으면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나의 요청에 첨부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항상 인지합니다. 대화가 꼭 파이썬 3.11로 해라 혹은 꼭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라라고 단단하게 얘기를 해놔도 대화가 길어지면은 저 나중에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클로드.md에 넣어 놓으면은 매 프롬프트마다 다시 상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 적어 놓으면 적어 놓은 내용들은 AI가 잘 까먹지 않고 항상 잘 반영해 주는 편이죠. 단점으로는 여기 내용이 많아지면 AI가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md 파일이 너무 무거워지면 혹은 나의 요청이 너무 묻힌다거나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토큰 소모가 너무 심해진다거나 이런 단점은 있어서 한 60줄 정도 내외로 적어 놓는 것이 표준 권장 사양이긴 합니다. 클로드 코드에서는 파일명이 클로드.md로 되어 있고요. 코덱스나 안티그래피티 정도에서는 에이전트.m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md가 좀 더 이름이 표준스러운 것 같은데 클로드만 이렇게 따로 쓰긴 있네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나는 파이썬을 좋아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데 클로드 코드에 이런 내용을 잡아놓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짜기도 하고 C 언어로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클로드 코드에 잘 정의해 놓으면 매번 같은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랜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계획부터 받는 건데요. 어떤 걸 해줘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왜 1번 방향으로 선택했는지도 모르겠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플랜 모드로 개발을 하면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충분하게 인터뷰를 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다 캐치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드는 플랜 모드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개발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개발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저와 충분한 인터뷰를 하고 개발하는 게 항상 결과는 더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더 좋고요. 그래서 플랜 모드를 설명드렸습니다. 훅 기능도 있는데요. 훅 기능은 나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실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유닛 테스트를 항상 실행시켜라. 파이 테스트를 항상 실행시켜서 모두 다 통과되지 않으면은 다시 나한테 알려줘라. 이런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훅 기능을 이용하면은 대화가 끝났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3가지를 먼저 실습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건데요. 이렇게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플러그인으로 꽂았기 때문에 꽂아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는 클로드 코드로 대화를 하고요. 여기는 익숙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이 나오겠죠.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으로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을 설치해 놓으면 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할 것들을 적어 왔는데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컨닝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로 올려놓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외부로 MBTI 검사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prd.md 파일을 먼저 만들어줘. 근데 이제 뭐 만들려고 하면 되게 장황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만들어줘를 넣습니다. 여기서 PRD는 아시겠지만 Product Requirement Document로 뭐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 뭐 이렇게 많이 불리죠. 이렇게 뜨는데 요거는 훅 기능인데 제가 예시로 만들어놔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PRD를 만들어 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MBTI 성격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PRD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웹브라우저가 아니고 뭐 터미널에서 할 거야 라든지 뭐 네 가지 말고 뭐 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인 클로드.md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d.md를 보고 클로드.md를 만들어줘. 요청해 보겠습니다. 만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플랜 모드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랜 모드는 Shift 탭을 이렇게 한번 두 번 누르면 여기 바뀌지 않습니까? 플랜 모드로 놓고 클로드.md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rd.md를 보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알맞는 클로드.md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플랜 모드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은 하지는 않고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prd.md 파일이고요.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치워보겠습니다. 요거는 플랜 모드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요게 이제 이쪽 창에 나오는데요.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저한테 허락을 묻습니다.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없이 그냥 저한테 보여만 주고 바로 시작을 하네요. 뭐 플랜 모드는 인터뷰하는 모습은 요 다음 실습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md 파일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요청을 할 때마다 항상 첨부되기 때문에 항상 리마인드 해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겠죠. 대화가 길어져도. 플랜 모드라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어떤 작업을 진행할까요? 요거는 제가 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그래서 클로드.md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샘플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훅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화가
훅 기능을 샘플로 하나 만들어줘. 샘플로는 노드.js 코드가 수정되면 유닛 테스트 하는 것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동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렇게 훅 기능을 만들면 .클로드 폴더 안에 훅이라는 폴더가 생길 겁니다. 혹은 뭐 세팅스에 바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세팅스 파일이 생기면서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라고 있고 여기 뭐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도 훅 기능으로 생긴 겁니다. 제가 어떤 걸 넣어놨냐면은 글로벌로 선언을 하기를 여기서 한 대화를 전부 다 기록을 남겨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실습하면서 나온 대화들을 뭐 prd.md 만들어줘 하고 뭐 훅 기능을 샘플로 하나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왔네요. 권한을 주면 이렇게 만들어 올 겁니다. 요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었는데요.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훅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프롬프트가 완료되는 것과 하고 또 보시면은 이거 명령 끝나면은 바로 저한테 이제 띵 소리 나면서 얼럿이 뜰 건데요. 이렇게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걸 무시하고 여길 갈 수가 없습니다. 클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꼭 이걸 눌러야 합니다. 눌러야 스크롤도 되고 화면도 움직입니다. 먼저 방금 났던 얼럿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가장 첫 폴더에 .클로드 폴더에 보면 훅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저한테 소리를 내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저한테 얼럿으로 강력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띄워줍니다. 이거를 완료돼야지만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안녕 이라고 물어보고,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겠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은 제가 유튜브를 더 이상 스크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야지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딴짓하고 있다가 일을 하러 가야 될 때 알려주는 기능이겠네요. 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지난 스크립트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제가 했던 모든 프롬프트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했던 프롬프트를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라든지 그러면은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날짜별로 프롬프트가 쌓이니까 이걸로 어제 것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얼럿을 띄우거나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훅은 어떻게 만드냐면 쓰시면 되겠죠. 그냥 모든 프롬프트를 저장하는 훅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신 거는 클로드.md 파일 만들기, 그리고 훅 기능 사용하기, 그리고 여기 플랫 모드, 여기서 Shift 탭을 누르시면 플랫 모드 사용하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클로드.md 파일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는 이걸 쓰지만 뭐 안티그래비티나 뭐 코덱스는 에이전트.md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간략한 팁이 있는데요. 여기서 lm-s 클로드.md를 agent.md로 해놓으면 에이전트 md도 있고 클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생긴 agent.md를 보면 클로드.md랑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봐도 agent.md도 있고 클로드.md도 있고, 여기서 제가 마침표를 2개를 더 찍으면 여기도 똑같이 마침표가 2개 더 찍혀요. 그래서 링크를 한번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lm-s 명령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걸어 놓으시면은 뭐 두 개의 파일을 버전 관리하실 필요 없이 하나만 잘 작성해 놓으시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덱스하고 클로드 코드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면 저 같은 경우 여기 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사용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md 만들기, 그리고 플랫 모드 사용하기 말씀을 드렸고요. 훅 기능 사용하기. 그래서 뭐 지난 프롬프트를 다 저장을 해줘. 혹은 뭐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강력하게 얼럿으로 알려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하고 뭐 유닛 테스트를 항상 실행시켜줘.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 만들기. 서브 에이전트 만들기는 콘텍스트를 격리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대화하고 있는 창 말고 에이전트를 새로 만들면 새로운 콘텍스트 문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관리에 유리해서 이것을 하기도 하고요. 뭐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AI가 워낙 빨리 개발하니까 빠른 개발보다는 콘텍스트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은 메인 클로드가 있고 메인 콘텍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베리파이어, 익스플로러, 뭐 개발자, 디벨로퍼, 아니면 뭐 테스터, 뭐 플래너 같은 것들을 서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이너도 만들 수 있고요. 실은 여기 메인 콘텍스트, 현재 대화하고 있는 여기 메인 콘텍스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을 해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진행은 됩니다. 근데 콘텍스트가 오염이 돼서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AI 같은 경우는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단어들의 유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유사성의 가중치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개발과 관련된 대화를 한참 하다가 디자인을 바꿔줘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대화 문맥하고 이 디자인이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혼돈을 합니다. 혹은 뭐 디자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테리얼 스타일의 디자인 이런 디자인 패턴을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약간 다른 패턴의 디자인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 디자인했던 얘기 요소가 자꾸 스며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콘텍스트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는 디자인만 시키고, 디자인 에이전트한테는 디자인만 시키고, 개발 에이전트한테는 개발만 시키고, 테스트 에이전트한테는 테스트만 시키는 게 콘텍스트 관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드리면 재밌는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AI에게 너 코끼리 생각하지 말어 하면은 뭐 코끼리를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너 코끼리 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너 지금 생각나는 동물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람도 똑같이 그냥 코끼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선 대화를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고 101번째 대화를 하면은 AI는 101번째 대화만 듣는 게 아니라 앞에 100개 대화를 전부 다 질문과 대답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101개가 따라가겠네요. 답변까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대화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에이전트별로 분리를 해놓고 테스트 에이전트한테는 테스트만 시키면 얘는 테스트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혼란이 없죠.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은 큰 프로젝트에서 도움이 됩니다. 뭐 반면 아주 작은 것을 만들 땐 뭐 작은 계산기를 만든다, 간단한 웹 베이스의 계산기를 만든다 할 때는 에이전트 하나가 전부 다 만드는 게 유리한데요. 에이전트 하나가 개발도 하고 이 개발에 알맞는 디자인도 하고 이 디자인에 알맞는 개발에 알맞는 테스트도 하고 이 모든 문맥을 다 콘텍스트 하나에서 관리하기에 편리하니까 콘텍스트가 작아도 되니까 그때는 이 팔방미인으로 전부 다 잘 처리하는데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브 에이전트로 분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에게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명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허 관련돼서 특허 초안을 만들 때는 선행 특허를 조사를 하고, 특허 조사할 때는 뭐 구글 특허 시스템하고 한국 특허 시스템에 가서 꼭 선행 특허가 있는지 먼저 본다 하고, 유사도를 점수를 해서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를 하자, 그 숫자로 먼저 보여달라, 그럼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줄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특허 같고 너무 좋은 특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특허가 나오면 본인이 선행학습을 해서 선행 조사를 해서 특허 검색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하네스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샘플이 하나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로드 코드한테 샘플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알맞는 샘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좀 반대되는 얘기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네스가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으면은 AI가 자율성을 좀 발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요. 자율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뭐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AI 모델 자체에도 하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뭐 제미나이, 챗GPT에도 이미 하네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하네스로 그것을 너무 제어를 하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뭐 3.5에는 뭐 기본 플랜, 뭐 에러 회피, 자율 회로, 멀티 스텝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버전이 올라가면서 더 일을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네스에서 뭐 하지마라고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버전 업된 것들이 잘 활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만 하네스를 구축해 놓고 AI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하네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개발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개발 먼저 하지 말고 하네스 구축부터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네스에 관련된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과제부터 클로드 MD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